이 돈을 갖고 어디에 효과적으로 찍을지를 그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고 있는 남양뷰의 한강뷰가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불변이 그 입지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는 그 이게 아파트처럼 어떤 지역, 어떤 단지에, 어떤 네네. 평형수, 네. 뭐 층수에 따라서 지금 뭐 매물 네. 몇 개 나와 있는 것 이런 식이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재개발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특성마다 또 다 다르고 네. 호가의 폭도 되게 넓고 네. 그래서 더 재개발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네. 어렵기도 왜냐? 하고. 남들이 다 쉬우니까 재개발 아파트 투자는. 아. 근데 재개발 투자는 이 투자하는 여기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네. 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더 아파트의 가능성이 높은가를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재개발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부동산 공부를 하려는 사람의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국민 중에 20%도 안 되거든요. 예. 대부분 사람 심리가 내가 그 분야에서 돈을 벌어보면은 그것만 해요. 나는 이거를 투자해봤으니까 이것만 하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재개발 투자해서 재개발 보니까 재개발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세금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주택을 투자를 여러 개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여러 개를 보유하냐 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지만 네. 나중에 아파트가 될 거를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법인을 내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취득세 85% 혜택 받아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 다 실제로 투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알려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내가 이렇게 등기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할 뻔했어요 라고 하는 강사들과 네. 진짜 투자를 해서 실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예, 누구 말을 들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좋으니까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재개발 투자가 아까 초반에도 좀 사람들이 다들 어렵게 인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좀 조심해야 될 점? 네. 또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자들 네네네. 또 많이 오실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할 점 좀 말씀해 주세요. 유의할 점이 많은데요. 사실 이거를 뭐 지금 짧은 몇 마디로서는 할 수 없겠지만은 네네네. 일단은 내가 그 주변이라도 누군가가 투자 경험을 있고 하는 사람한테 좀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고 재개발이 될 것처럼 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심지어 이게 빠지더라도 얘가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고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아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좀 파악하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서울하고 지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의 어떤 진척에 따라서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지금 보면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아파트 개 투자는 용산이라고 하면은 용산에 뭐 대장 아파트, 부대장 아파트 이렇게 해서 부대장 아파트가 가격이 낮게 있으면은 얘가 더 얼마 오르겠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재개발은 구역으로 보셔야 돼요. 구역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해서 재개발 투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용산이랑 청량리랑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용산이 좋아요, 청량리가 좋아요 하면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나요 하면은 용산이라고 하겠죠. 거의 99% 100%다 네. 용산 거를 선택을 하겠죠. 네. 근데 용산에 있는 빌라는 앞으로 그냥 썩어가는 빌라야. 네? 썩어가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돼서 아파트로 변신을 안 되고 네. 그냥 낡아가는 거죠. 재개발이 될 수 없는 환경에 위치한 빌라인 거죠. 재개발의 위치 자체가. 네. 근데 네. 청량리는 아파트촌으로 변할 곳에 위치해 있어. 그러면은 향후 용산에 있는 빌라보다 청량리에 있는 빌라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네. 들어서 깜짝 놀랐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데 공부를 해서 아파트가 될 곳에 먼저 점을 찍어놔라.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뭐 제도라든지 흐름도 알아야겠지만 네네네. 정말로 이게 뭐 매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네네. 그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투자를 안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초기 단계를 투자 안 해봤으면은 초기 단계 하지 마라. 물린다. 초보들은 무조건 뭐 안전한 단계를 해라. 맞는 말인데 그것도 비싸게. 비싸니까 예, 그걸 예.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7억 그렇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초기에도 그런 게 계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산다.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주권 할 때 내 네네. 실투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것도 네네네. 또 얼마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네. 것들 이제 계산을 좀 정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초기 단계는 사실 정밀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초기에는 필요 없는. 네, 왜냐면은 전만 찍는 지금도 거니까. 뉴스 보면은
인테리어 자재값 올라간다 해서 맨날 뭐 나오잖아요. 건축비 그럼 올라간다. 조합원 분양가는 앞으로 낮아질까요? 올라갈까요? 조합원들한테 내는 분양가. 일반적으로는 분양가 올라가고 조합원들한테도 같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이제 앞으로는 더 들어간다는 거죠. 추가 분담금이. 네네네. 네.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 내는 비용을 그 동네의 조합원들끼리만 해서 걷어서 이 아파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고, 내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 분양자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네, 그죠? 네. 부담을 좀 덜게 해서 네네. 같이 한다고 하면은 좀 내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덜 들어가겠죠. 네. 혹시 뭐 꿀팁 같은 것도 있습니까? 막 요런 거는 조금 반드시 알아두면 좋다? 알아두면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는 네.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지. 네, 입지. 부동산은 네, 역시 입지. 네, 부동산 입지인데 정책, 뭐 지금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책은 어차피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근데 양도세 지금 또 뭐 풀어준다고 하고 있고 바뀌어요. 예. 근데 부동산은 불변이 그 입지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강남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를 보냐고 했을 때 저는 바로 한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입지잖아요. 입지죠. 네네네. 근데 한강변은 아파트가 지어진 것도 있고 아파트가 되지 않아서 아직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곳들도 있죠. 네. 네, 그죠?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강변인데 뭐 저쪽 왼쪽 오른쪽 돼 있어가지고 외곽하면 안 되고요. 네. 서울 중심부에서 서울 중심부 한강변이면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네. 한강변 라인이 있는 네. 거고 네.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남향으로 거실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고 수 있는 남향뷰의 한강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이런 것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억 5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뭐 지금 아직 잔금이 다음 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만 찍어 놓는 거. 그 어디 옆집 하나 나온 거 없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남양뷰의 한강변 아파트가 될 빌라인데 네. 어떻게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있지?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약한 거를 보여드리고 네네네. 이제 보여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산 거는 여기서 또 잠깐 팁을 드리면은 네네네. 그 대지 평수가 땅이 네. 원룸이었거든요. 원룸. 네. 근데 이게 땅 평수가 3평이 안 돼요. 2.평대예요. 평수가. 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매매가가 그렇겠죠. 낮은 거죠. 네. 매매가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딱 점 찍어 놓는 그쵸. 정도의. 네. 어차피 오래 걸릴 거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쪽에 있는 아파트 나중에 분양을 받으려면 경쟁률도 엄청 치열할 테니 네. 지금 뭐 네. 1억 5천을 주고 네. 분양권을 미리 득해 놓는 네. 개념으로. 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재개발 투자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네. 예. 제가 또 한참 멀리 나갔습니다. 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네. 어디에 찍을지 효과적으로. 네. 남들이 부동산 상승이라서 1억 벌 때 나는 2억, 3억, 5억을 버는 게 잘하는 투자거든요. 네네. 그럼 어디에 점을 찍을지, 이 돈을 갖고 어디에 효과적으로 찍을지를 그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나중에 여기 실입주 하려면 뭐 10억이 더 필요하고 이거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네, 고민해도 팔아도 늦지 되고, 않는다.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다. 맞아. 예. 예. 나 추가 분담금 10억 나온다고 하는데 10억 그때 없을 텐데. 그럼 그때 가서 팔아도 되는 거고. 심지어 지금 서울에서는 추가 분담금 제도를 네. 뭐 60%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입주할 때까지 나눠서 내는 데들이 많은데 네. 지금 부산만 보더라도 추가 분담금 자체가 거의 다 100%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들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네. 우리는 추가 분담금을 입주할 때 내는 걸로 할게요라고 해서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서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점차 추가 분담금이 뒤로 미뤄지는 추세다. 근데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예, 그렇다면은 내가 입주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추가 분담금 걱정 없이. 조합원, 그러니까 네. 입주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네. 어떻게 해서든 실제로 추가를 돈을 더 내야 되는 걸 늦게 낼수록 좋은 최대한 거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추가 분담금이 없어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전세 맞추면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내 걸 지킬 수 있으니까. 네. 재밌다. 근데 그 재건축과 재개발하고 또 다른 점이 그 재초환이라고 하나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네.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네네네. 그거는 재건축 시에만 붙는 세금이던가요? 그럼 네, 재개발에는 안 붙어요?
그 재개발, 재건축 아까 설명드릴 때 네. 좀 빠뜨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재초안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과 이 환수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너 재건축 아파트 얼마에 샀지? 그럼 너 얼마에 지금 아파트가 그랬으니까 너 돈 얼마 벌었잖아? 그럼 그거 세금 내. 이거거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근데 재개발은 그게 없죠. 내 땅 갖고 내가 사업하는데 단지 재건축보다 나중에 기부 체납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을 어느 정도 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길도 터야 되고 막 네, 이런 걸로 빠지는 예, 것들. 예. 재밌네요, 재개발. 혹시 뭐 또 우리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서쪽도사님은 최소 5년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10년, 15년, 그 다음에 아까 자녀들한테 증여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는데 네네. 질문이 즉슨 그거잖아. 너무 길다. 어. 오래 걸린다. 그동안 뭐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하신 질문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실거주로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서 살고 생각하. 싶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재개발이 뭐 빨리 돼도 이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용과 실거주를 어떤 거로 생각했냐. 하지만 단계가 지나가지 않아도 가격은 오른다. 네. 그 저도 사실은 재개발에서 제가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제가 재개발지 하나 투자한 곳이 조합장이 이게 너무 그 총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거를 좀 너무 뻥튀기 해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한다. 뭔가 불이익이 많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조합 총회에 가면은 조합장이 한번 얘기하면은 질문하는 사람 다 저였어요. 그래서 조합장이랑 저랑 조합 총회가 열리면은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 하고 저 한마디 하고 저는 반박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정법 해가지고 재개발 법에 따라서 반박을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지 이 사람과 싸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조합장이. 네.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네. 그래서 저도 힘들고 해서 저도 이제 너무 그렇게 사업에 관여할 필요는 없겠구나. 혹시 어디 뭐 조합장 맡고 계시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조합장도 일종의 네. 직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전문직이라던데? 네. 그것만 또 그게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뭐 일단 월급도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네. 뭐 이게 또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커뮤니티 돈이라고 해서 조금 뭐 이렇게 시행을 할 때 비용적으로 이제 좀 건설사와 좀 이렇게 서비스 주고받는 이런 부분 거래를 하면서 또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하나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이걸 해주고 이렇게 좀 선물 좀 드리 이렇게 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조합장을 안 하세요? 하셔야지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의류 사업이 재밌어서 의류 사업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재개발해가지고 사람들 가르쳐주면서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 이제 서쪽도사 재개발 스터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알려줘서 그 사람들 부자 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유튜브 출연이라는데 많이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 입소문만으로 그냥 이렇게 누구 소개로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람차요. 저희도 누구 소개로 섭외했는데요. 막 이런. 네. 혹시 그거 없어요? 이 약간 재개발 네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기를 네.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네네네. 안 좋은 일로 좀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재개발이 되려면은 필수 요건에서 네. 면적 자체가 1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 네.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예. 1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흔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작은 아파트 한 동, 두 동, 네. 작은 면적. 가로주택.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단계에서 조합들을 떼는 그 중간 단계까지가 생략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추진위원회 설립할 것 같고 단계가 생길 때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제의도 가끔 와요. 같이 여기 투자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것처럼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빠지자. 예를 들어서 500명이 조합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숫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으니까 예. 조합원 숫자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20명, 50명만 들어가도 네. 여기 비율의 몇 프로란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투자할 것처럼 띄워놓고서 빠져버리는 거죠. 2억, 3억 비싸게 받고. 그래서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될 것처럼 해놓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것처럼 해놓고 먼저 치고 빠지는 사람들은 단기간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서 네.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총알바지로 좀 세우려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보통 법인 설립해가지고 30% 이제 양도소득세다 보니까 네, 단타로 보통 법인 설립해서 많이 합니다. 아, 네. 아유, 별의별 일이 다 있네. 네. 그 뒤에 보니까, 재개발은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것 같아요.
모르면 나간다. 네.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하기 귀찮죠. 네. 사람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인생에서 공부가 끝난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대학교가 졸업하더라도 부자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려면 돈을 모아서 무조건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재개발은 특히 모르면 당합니다. 진짜 알아야 될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네. 진짜 막 공부해야 될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사실 알아두면은 언젠간 도움이 되는 거라. 네. 사실 우리 다 돈 벌고 부자 되자고 네. 와이스트리트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시간 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 뒤에 보니까 그 네. 몇몇 사례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수강생 재개발 이거 발음이 왜 이러냐? 네. 수강생 재개발 투자 성공 사례. 네네네. 혹시 약간 조금 짠했던 사례라든지 되게 막 뿌듯했던 일이라든지 그런 거 일단 없습니까? 짠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했던 사람들, 부동산 소개, 네. 지인 소개. 네. 내가 재개발에 지식은 없는데 누가 좋다니까 산 거예요. 네. 근데 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투자한 것 같은 거지.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빼면 되는데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할 때 이미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사고 팔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네. 속상해하는 분들 많이 뵀고요. 또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하면은 수강생분들 중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네, 제주도에서 네. 본인은 이제 아파트 투자만 한번 해보셨대요. 네. 재개발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 만나서 저한테 수업을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재개발에 대해서 저는 모든 분야에 다 모든 단계를 투자를 해봤고, 뭐 법인 투자라든지 뭐 임대사업자 투자라든지 아파트가 될 상가 투자라든지 뭐 방식별로는 투자를 다 해봤으니까 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봤으니까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전 자신 있어서 제주도에서 오세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다고 해서 비행기표 끊었어요라고 연락을 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네. 이거 괜히 만족을 못 시켜드리면 이게 도대체 나만 믿고 오는 건데 네. 부담이 엄청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네. 이제 반나절을 이제 붙잡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호텔 잡은 거에 가서 호텔 컴퓨터로 밤새 제가 알려줘서 그 가진 돈으로 비교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제가 이거만 공부를 해서 이거 따져서 이 돈이면 뭐가 더 좋은지를 찾아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걸 알려드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조건에 맞춰서 그거를 공부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후보 리스트를 10개, 20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도사님, 제가 이 돈으로 도사님 그러니까 되게 웃긴다. 네, 그러게요. 요즘엔 서도님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 네. 이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 중에서는 제가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리셨으니까 여기 그럼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다음 날 바로 현장에 가서 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한 번은 안 해봤는데 다음 날 그냥 지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투자를 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실행력이 받쳐야 돼요. 실행력이. 네네네. 예. 근데 그분은 저랑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예. 저를 믿고서 그걸 알차게 공부를 하셨고 다음 날 그분이 직접 실행까지 하셨고. 네네네. 예. 근데 대부분 제 수업을 들으면 다 투자를 잘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보다 한 달 전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 달마다 저한테 연락이 지금도 오거든요. 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은 도사님 여기 괜찮아요? 연락이 와요. 그리고 안 사죠. 그리고 나서 이거 100%는 아니죠. 네. 예. 투자라는 게 100%가 어딨어요. 그렇죠. 확률만 높은 거지.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100% 아니면 남편이 사지 말래요. 그럼 제가 어디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100%면은 예. 네. 예. 그 투자를 실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라. 이 두 가지 박자만 큰 틀에서 맞추셔야 된다. 네. 전문 용어로 징징이들. 예, 징징이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까지는 이제 좋다 치는데 네. 무주택자가 이제 재개발 그래도 뭐 빌라라도 사게 되면 네네네. 청약 기회를 네. 일단은 날리는 거고 네네네. 또 하나 1주택자가 만약에 사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 비용인데 네네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일단은 될지. 내가 청약을 기다리고 점수가 높은 입장에서는 이게 아깝잖아요. 네.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투자를 하면은 뭔가 이거를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이게 없어지니까. 네. 근데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네. 지금은 상가예요. 예. 나중에 아파트가 돼요. 이건 주택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2년만 갖고 있다 팔아도 일반 과세거든요. 그럼 2년만 갖고 있어서 세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청약 점수랑은 아무 상관없고 이런 식의 방향성도 있고 또 다른 나인 법인을 설립해서 요즘에는 법인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법인 투자로 돈을 벌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법인 투자의 장점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법인하면 이렇게 좋다 해라. 근데 법인 투자에서 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하면 큰일 난다. 네. 법인 투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법인 투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법인 투자를 해봤지만은 또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의를 새로 살려가지고 또 하시는 방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말로 해서 부자세니까 네. 전 국민의 10% 미만만 내고 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종합부동산세 많이 나왔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내가 자랑, 부자다. 네, 자랑이다. 네,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주택수를 더 늘리면은 네.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15억, 20억짜리 시가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점으로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15억에서 2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뭐 10억 언저리 하거든요. 네. 그럼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네. 내가 15억에서 20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다. 네. 그럼 공동주택 가격이 뭐 4억, 5억, 6억이에요. 똑같은 매매가 기준으로는 비슷한데 보유하는 세금에서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들고 있어도 확실히 보유세 부담이 적고요. 거기다가 상가지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끼워놓고요. 네. 그리고 법인 투자 해놓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방법은 많은 거죠. 네. 이렇게 들어보면은 역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 입장에서는 다 쉬워 보입니다. 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막하기는 한데 저는 이제 재개발이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면 어떻게 오르겠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죠. 네, 보는 사람한테 네. 이제 보이는데 네. 이 초보자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사실 뭐 저 이제 Y3 요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얼개 네. 재개발 투자라는 건 요런 거다 이렇게 네네네. 알려드린 거고 사실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건 저희가 찾아서 한번 또 네. 멘토 강의도 좋고요. 예,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알차게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별말씀이에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진짜 하시는 의류 사업도 네.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연애할 때는 별로 안 입었던 커플룩을 이제 와이프가 요즘에 결혼 10년 차가 넘었는데 막 커플룩을 입으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 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서쪽도사 우은재 대표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